나이 30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백수 신세로 지내왔던 나에게 회사 대표님과의 비밀 연애는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그녀였지만 우리 둘만의 비밀로 관계를 시작하자는 대표님의 솔직한 고백은 늘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나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했어요.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 연애하는 기술은 물론이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까지 어쩌면 30년 넘게 살면서 배우고 익혀왔던 것보다 최근 그녀와 만나면서 배운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릴 적 저는 흔히들 말하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곧잘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고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 선생님, 심지어 친구들, 부모님까지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그야말로 순한 모범생이었죠. 작은 학급이었지만 전교 1, 2등을 다투었고 그때의 성적이 마치 제 인생의 가장 큰 업적처럼 느껴지곤 했으니깐요.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제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였는지조차 헷갈립니다. 저는 남들의 평가와 시선에만 갇혀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생각이 곧 제 생각인 듯 유행을 좇고 다른 사람의 명언을 따라 하며 그것이 곧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잠시 방황하며 성적이 크게 떨어졌어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감을 느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춘기를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춘기가 찾아온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살았고 학교에서는 잠만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청소년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고 뚝 떨어졌던 성적도 중상위권까지 다시 끌어올렸어요. 물론 과목별 편차는 컸지만요. 어쨌든 무난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또다시 우울감을 겪었네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괜찮아졌고 군 입대와 제대 그리고 졸업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4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백수 생활을 했던 거죠. 1년 정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제가 원하는 연봉과 직종의 회사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쓴 고배를 마시고 나니 깊은 상심과 함께 다시 방황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정말 행복할까? 아니, 평범하게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힘든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몸과 마음은 지쳐가는데 그만큼의 보상은 없고 정신적으로만 피폐해지는 것 같아 끊임없이 자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드디어 취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죠. 외삼촌의 대학 동창분 아내분이 운영하는 가구 회사였어요. 주로 해외 수입 가구 유통도 함께하는 직원 수십 명 정도의 중소기업이었지만 업계에서는 꽤나 이름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기도 외곽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집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삼촌 소개라는 말에도 콧방귀를 뀌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둥거리지 말고 뭐라도 시작해봐라. 더 늦으면 넌 정말 루저 인생이 되는 거야. 라는 삼촌의 뼈아픈 충고가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늘 좋은 말만 해주던 삼촌에게서 듣는 쓴소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결국 저는 삼촌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이력서를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삼촌에게 회사 소개를 받을 때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삼촌 친구의 아내이고 나이는 50세, 일에 미쳐 가정은 뒷전이고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는 여자. 일 처리가 꼼꼼하고 엄격해서 한번 눈 밖에 나면 끝장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하지만 초행길인데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길을 헤매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늦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니, 첫 만남부터 이렇게 늦어도 되는 거예요? 대표님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큰일 났네. 시작부터 꼬이는 건가? 속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최대한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대표님께 이력서를 건넸습니다. 대표님은 언짢은 표정을 애써 감추며 저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약속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하세요. 오늘은 삼촌 얼굴 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아 대표님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주름 하나 없이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수수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2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이사답게 어딘가 모르게 품이 있고 세련된 강남 사모님 같은 느낌도 풍겼습니다. 정태 씨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총구석에서 힘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대표님은 첫 질문부터 날카롭게 물어왔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긴장한 탓에 횡설수설하며 입사 동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제가 긴장하면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대표님이 정태 씨, 괜찮으니 땀 좀 닦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라며 물티슈를 한 장 뽑아 건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살짝 미소까지 지으면서요. 처음에 냉랭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행동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태 씨, 내가 잡아먹는 사람 아니니까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해봐요.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대표님이 재미있다는 듯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제가 뭐 실수라도 됐어요. 뻔한 이야기 다 아는 내용인데 뭘. 우리 함께 일해 봅시다. 그렇게 저는 높은 연봉에 혹해 이 회사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 점심시간 직후 대표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정태 씨, 오늘 퇴근 후에 사장실로 잠깐 들르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지른 걸까? 혹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오후 내내 불안감에 휩싸여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퇴근 시간.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씩 퇴근했지만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대표님 방으로 향했다. 대표님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계셨다. 내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시며 사무실 한쪽에 놓인 소파를 가리키셨다. 앉아요. 정태 씨,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르신 걸까? 긴장감과 궁금증이 뒤섞여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표님은 내 앞에 마주 앉으시더니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때요?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나는 애써 긴장을 감추며 일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선배님들도 잘 챙겨주시고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대표님은 내가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 불렀다고 하셨다. 해고 통보가 아니라는 사실에 온몸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비로소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표님은 참 나이에 비해 세련되고 멋지셨다. 훤칠한 키에 늘씬한 몸매, 감각적인 원피스 차림은 마치 젊은 커리어우먼을 연상시켰다. 젊었을 때는 꽤나 인기 많으셨겠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소소한 대화가 이어지던 중 대표님은 저녁 식사를 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으셨다. 나는 주로 마트에서 냉동식품을 사다 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대충 때운다고 말씀드렸다. 대표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젊은 사람은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힘을 쓰지 하며 걱정하셨다. 회사 직원 대부분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지만 미혼인 나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늘 혼자서 저녁을 해결해야 했다. 대표님은 내가 회사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고맙고 대견하다며 우리 삼촌과도 아주 친한 사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좀 챙겨주고 싶었는데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괜히 낙하산 소문이라도 나면 나에게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지켜봐 왔다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뜻밖에도 오늘 저녁을 대표님 댁에서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그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나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도 덧붙이시면서 정태 씨,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네, 대표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대표님 댁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대표님 집은 회사에서 차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혹시 가족분들께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대표님은 웃으시며 걱정 마요. 나는 혼자 사니까 라고 짧게 대답하셨다. 혼자 사신다는 말씀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대표님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우며 가구 회사를 운영해온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다. 과부라는 사실은 삼촌께도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라 살짝 놀랐다. 아무리 남편에게 물려받은 회사라지만 여자 혼자 이 규모를 꾸려나가기엔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치고 직원 수가 50명이나 되는 가구. 회사는 결코 작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결혼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셨다. 갑자기 집안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을 보니 왜 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했다. 대표님 역시 매일 저녁을 혼자 드셨던 것이다.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을 혹시나 자신의 손으로 망치지는 않을까. 여자는 사업을 모른다는 편견에 맞서 싸운 지난 날들. 하지만 대표님은 이미 업계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여성 CEO로 유명하셨다. 청산과부로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에 뛰어든 지 15년 만에 회사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오랜 백수 생활에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를 대표님께 털어놓았다. 그렇게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표님이 한결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정태 씨, 저녁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발목까지 오는 개나리색 홈드레스로 갈아입고 나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하셨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슬쩍슬쩍 주방 쪽을 쳐다보았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다. 저절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이게 얼마 만에 맡아보는 집밥 냄새인가 생각해보니 집밥을 얻어먹었던 기억은 엄마와 숙모뿐이었는데 세 번째 집밥이 대표님이라니 기분이 참 묘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표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대표님을 불렀다. 대표님, 잠시만요. 왜 그래요? 정태 씨? 아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돌아보지 마시고 그대로 잠깐만 서 계셔 보세요. 사진 한 장만 찍고 싶어서요. 갑자기 무슨 사진이에요? 대표님께서 직접 요리하시는 모습을 제가 언제 또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을 기념으로 사진 한 장 남겨놓고 싶어서요. 호호호, 괜히 사진 찍는다고 하니 쑥스럽네요. 뒷모습이 혹시 이상하게 나오진 않겠죠? 아닙니다. 뒷모습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뒷모습만 보면 정말이지 젊은 아가씨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호호, 그래요? 젊어 보인다는 말에 대표님은 꽤 기뻐하시는 듯했다. 정태 씨한테 그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네. 정태 씨,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이리 와서 식사해요. 잠시 후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로 한상 가득 채워져 있었다. 특히 차돌박이와 물을 듬뿍 넣고 푹 끓여낸 된장찌개는 냄새부터가 남달랐다. 와 대표님, 이 된장찌개 맛은 정말 보통이 아닌데요? 후, 내가 이래 봬도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있는 여자예요. 정말요? 와 나는 정신없이 숟가락질을 하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대표님, 남편분께 사랑 많이 받으셨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하셔서. 그리고 또 내가 말끝을 흐리자 대표님께서 되물으셨다. 그리고 또 뭐요? 그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이야기라서.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대표님은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굉장히 새끼도 있으시잖아요. 뭐라고요? 참. 살다 내가 새끼 있단 소리는 정태 씨가 처음이네. 호호. 분위기가 어색해지려는 찰나 나는 급히 화제를 돌렸다.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제 입에 딱 맞아서요. 그래요? 다행이네. 그럼 앞으로도 종종 와서 같이 식사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영수 씨 조카면 내 조카나 다름없는데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 편하게 와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대표님 음식 생각나면 언제든 염치불구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러세요. 나도 정태 씨랑 같이 밥 먹으니깐 심심하지 않고 좋네. 호호호. 푸짐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당연히 설거지라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주방으로 향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태 씨는 우리 집의 귀한 손님인데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아닙니다. 대표님. 공짜 밥은 좀 죄송스럽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다니까. 정태 씨. 보기보다 고집이 세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황소고집으로 꽤 유명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 혼자 말고 같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그럴까?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함께 하게 되었다. 앞으로 계속 밥을 얻어먹으려면 저도 나름대로 밥값을 해야 할 텐데 혹시 대표님께 필요한 거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야 딱히 필요한 건 없는데. 하긴 대표님처럼 성공하신 분이 부족한 게 있으실 리가 없죠. 아, 참. 그러고 보니 딱 하나 있긴 하네. 뭔데요? 말씀만 하세요. 그게 좀 말하기가 쑥스러운 건데. 아까 제가 대표님께 솔직하게 매력적이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도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태 씨가 정말 들어줄 거예요?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자가 없잖아. 바로 그 순간 선방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머리를 강타했다. 대표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혹시 남자친구?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제야 비로소 대표님의 노골적인 시선, 저녁 식사 초대, 그리고 묘한 농담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듯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여성과의 연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낯선 영역이었기에 솔직히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더욱이 대표님은 삼촌의 오랜 친구의 아내, 즉 숙모와 비슷한 연배의 분이시지 않은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자가 없다는 대표님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를 남자로 보고 있다는 뜻일까? 아니,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차이가 얼만데. 게다가 삼촌 친구의 아내인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회전하며 혼란스러움을 증폭시켰다. 정태 씨. 이대로 그냥 보내기가 좀 아쉬운데. 우리 간단하게 맥주라도 한 잔 더 할까요? 네. 좋습니다. 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대표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확신이 없었기에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저녁 식사를 했던 식탁은 순식간에 술상으로 바뀌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는 맥주와 간단한 안주들이 놓였다. 정태 씨는 여자친구랑 언제쯤 헤어졌다고 했죠? 제가 입사하기 2달 전이니까 벌써 반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럼 반년 넘게 호랍이 신세였던 거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예전엔 몰랐는데 나이 드니깐 여자 만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가 총구석에 있어서 그런가? 괜히 내가 정태 씨한테 미안해지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같이 변변찮은 경력에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대우 받으며 일하겠어요. 다 대표님 덕분이죠. 사실 회사가 경기도 외곽에 있다는 건 아쉬운 점이었지만 회사 복지나 연봉만큼은 중소기업 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었다. 맥주 몇 잔이 오가자 술기운이 살짝씩 올라왔고 대화는 점점 더 깊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표님은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쭉 혼자 지내셨어요? 정태 씨. 나 조선시대 남편만을 위해 절개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남자를 좋아하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발끈하며 소리치시는 바람에 순간 움찔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갑자기 흥분했네. 대표님은 멋쩍게 웃으시며 말을 이으셨다. 연애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지만 다들 꿍꿍이가 있더라고. 꿍꿍이라니요? 내가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 하나뿐인 딸은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니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에게 꽤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었다. 나 사실 남자를 진지하게 사귀고 싶진 않은데 연애는 하고 싶어요. 대표님은 뜬금없이 속마음을 툭 털어놓으셨다. 더 이상 감정 소모하는 연애는 질색이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나고 싶다는 뜻이었다. 대표님은 나이에 비해 정말 고우신데 엔조이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참나, 내가 진짜 술에 취했나 봐. 정태 씨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암튼 그건 그냥 내 작은 희망사항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기엔 너무 늙었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뭘 그러세요. 아직도 충분히 고우시고 예쁘신데 내가 아직도 예뻐 보여요? 네. 대표님은 아직 한창이세요. 더 즐기면서 사셔야죠. 후. 대표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장난기 섞인 말투로 말했다. 그럼 정태 씨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줘 봐요. 그러면 내가 아주 신나게 즐기면서 살게. 호호호. 나는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여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럼 저희 둘이 엔조이 할까요? 호호호. 정태 씨 농담도 참. 대표님은 크게 웃으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당황한 기색도 엿보였다. 며칠 뒤 또다시 대표님의 집을 찾았다. 퇴근 직전 대표님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태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어때요? 첫날처럼 맛있는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대표님이 갑자기 소화도 시킬 겸 잠시 산책이나 다녀올까 제안하셨다. 좋다고 대답했다. 대표님은 편안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10분쯤 지났을까 방에서 나오셨다. 정태 씨, 나 어때요? 대표님은 빙그르르 한 바퀴를 돌며 물었다.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혀 뒤로 넘어갈 뻔했다. 대표님이 입고 나오신 운동복은 놀랍도록 몸에 착 달라붙는 레깅스였던 것이다. 그 조명 아래 드러난 대표님의 몸매는 더욱 요염하고 섹시하게 느껴졌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난감했다. 하필 왜 내 앞에서 저런 차림으로 나타나신 거지? 당황스러우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정태 씨, 우리 커피 한잔하고 갈까요? 대표님은 주방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나는 대표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후, 저 여자가 50살 먹은 아줌마라고? 웬만한 영화배우는 저리 가라겠네. 대표님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일부러 내 시선을 끌기 위해 레깅스를 입고 나오신 것 같았다. 이리 와서 커피해요. 대표님은 주방 의자에 앉아 커피잔을 입에 대며 말했다. 내가 고개를 숙인 채 머뭇거리자 대표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래요? 혹시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요? 아, 아니요. 제가 여자 레깅스 입은 모습을 처음 봐서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대표님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난 정태 씨 또래 여자도 아니고 뭘 그렇게 긴장하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래요? 대표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다. 대표님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태 씨 혹시 여자 경험이 별로 없는 편인가? 보통 남자들은 여자 레깅스 입은 모습에 그렇게까지 쑥스러워하지 않던데. 여자 안 만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하, 어색한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묘하게 흘러갔다. 그때 대표님이 갑자기 정색하며 물었다. 근데 정태 씨, 그날 나랑 엔조이 하고 싶다는 말 혹시 진심이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대표님. 대표님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그녀와 나는 회사에서는 대표와 직원으로, 퇴근 후에는 연인으로 지내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퇴근 후에는 종종 대표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연애 경험이 부족한 나에게 세심하게 연애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런 대표님의 따뜻함과 배려에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그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고 끈끈해졌어요. 더 이상 비밀 연애에 지쳐갈 무렵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관계를 좀 더 공식적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내 말에 대표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정태 씨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겠죠. 사실 나도 늘 불안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라면 내 옆에서 평생 함께 해줄 거라고.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 굳건한 사랑을 약속했죠. 며칠 후 우리는 회사 직원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놀라는 눈치였지만 곧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삼촌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우리의 진지한 모습에 결국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표님과 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적 시선을 이겨내며 당당하게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가기로 했어요. 대표님은 이제 내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랑스러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었지만 대표님과의 인연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에 보답받는 것이다.